영상은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독자 여러분. 더운 여름에 잘 지내고 계신지요? 이번 여름 굉장히 더울 것 같으니까 물 좀 많이 드시고 조심하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스파탐에 대해서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스파탐에 대해서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걱정하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스파탐은 얼마나 암을 일으키는가, WHO 발표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부터 시작해서 CNN, 가디언 다 6월 30일 정도에 이제 그 WHO의 캔서 리서치 에이전시가 아스파탐은 약간 잠재적으로 카시노젠 발암물질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상당히 사람들을 이제 놀라겠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역시 그 보도가 있어서 6월 30일 조선일보 제로 음료 어떡하나 WHO 아스파탐 발암물질 지정, 그다음에 JTBC 설탕 200배 담은 아스파탐 WHO 발암물질로 분류,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거나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은 큰일 났다, 여태까지 먹은 아스파탐 들어가 있는 여러 제로콜라라든가 이런 건 어떡하냐 이제. 근데 이제 코카콜라는 아마 아스파탐을 안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 여러 가지 설탕을 안 넣은 무설탕 음료들을 아스파탐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이제 어떡하나 하고 막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저희 당뇨인들분은 아니 설탕 먹지 않고 그 단맛은 먹어야 되니까 주로 이제 인공감미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아스파탐이 많거든요. 그걸 또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이것도 고급으로 이렇게 해서 호텔이나 가야지 이 인공감미를 아스파탐을 이렇게 예쁜 종이봉투에 줬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아스파탐이 갑자기 6월 30일인가 6월 28일 날 WHO가 발표를 통해서 발암물질로 지정할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놀라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놀랄 건 없고요. 이제 과학이라는 게 하여튼 데이터를 잘 해석해야 되고, 이렇게 몰려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차분히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너무 놀랄 필요 없고, 여태까지 먹은 아스파탐 문제 없고요. 앞으로도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근거를. 여기 WHO 홈페이지에 가면 있는 겁니다. 월드 헬스 오가나이제이션 산하에 그 독립적인 전문가 기구로 뭐가 있냐면 인터내셔널 에이전시 포 리서치 온 캔서라고 해서 그 그룹이 있어요. 암을 이제 그 연구하고 그다음에 발암물질을 찾아내고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서 이제 2023년 6월 26일 날 발표했고, 이제 업데이트를 27일 날 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제 IARC 요거죠. International Agency for Health on Cancer에서 아스파탐을 카시노제닉 이펙트, 발암물질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정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조사 중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제팍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발암물질로 지정할까 말까라는 건 이제 IARC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얼마나 먹으면 해로운가, 안 먹었을 때 먹었을 때의 발암 위험도는 얼마나 높은가, 이런 위험도를 이제 산출하는 거는 JECFA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그 결과를 7월 14일에 발표하겠다고 이제 했어요, WHO에서. 그러니까 뭘 발표할 거냐? 일단 아스파탐은 발암물질로 지정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얘네들이 얼마나 먹으면 허용한 계량이 얼마이고,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 암의 발병률이 얼마나 위험률이 높아지는가를 이제 7월 14일날 다 발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죠. 아니, 여태까지 잘 먹는데 이게 무슨 발암물질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발암물질이라 한다면 WHO 홈페이지에서 갖고 옵니다. 카시노제닉이라고 그러거든요. 발암물질. 한다면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사람한테 발암물질이겠죠. 개한테 발암물질이거나 고양이 발암물질인데 사람한테 발암물질이 아니면은 애견가나 애묘가 말고는 상관없겠죠. 그래서 세 가지 데이터가 다 만족해야 되는데, 첫째는 사람한테서
그 어떤 물질과 그 물질이 노출됐을 때 암이 생긴다라는 역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연구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동물에 대한 그런 동물 실험, 그 다음에 사람 세포에 대한 실험에서 발암성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전적으로 뭘 통해서 발암이 된다라는 거가 밝혀져야 돼요. 제일 대표적인 게 담배잖아요. 담배는 담배 자체에 그 들어가 있는 발암 물질과 또 최근에 알려진 그런 방사선 물질 때문에 사람 세포에서 돌연변이를 유발해서 암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 즉, 세 번째가 충족이 되고, 동물이나 사람 세포 해봤는데 역시 암이 생기고, 세 번째는 이제 맨 마지막에는 담배를 핀 사람하고 안 핀 사람을 거대한 역학조사하고 수많은 세월을 동안 연구해봤는데 확실히 안 핀 사람보다 핀 사람이 무지무지 많이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담배는 제1급 발암 물질이죠. 이런 식으로 아스파탐이 발암 물질이라고 얘기하려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첫째, 그러니까 아스파탐이 암을 유발하는 그 과학적인 기전, 어떤 경로가 밝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동물 실험에서 밝혀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사람이 아스파탐 많이 먹은 사람이 적게 먹은 사람보다 언젠간 암이 더 잘 생긴다라는 역학조사가 돼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충분하게 규명이 되면 그걸 우리가 1급 발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이따 말씀드린 2급, 뭐 3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O에서 이거 WHO 사이트 가시면은 PDF로 이렇게 공짜로 다 받아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근데 관심 있는 분 보세요. 그래서 WHO 산하의 독립기구인 IARC에서 발표한 여태까지 쭉 발표한 최신 그 논문을 보면은 그룹 1, 1급 발암물질, 이거 진짜 발암물질이죠. 카시노제닉 투 휴먼, 사람한테 발암성이 입증됐다 하는 게 126개예요. 그다음에 그룹 2A는 아마 사람한테 발암물질이 아니겠느냐라는 어떤 높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94개를 이제 지정했고요. 그룹 2B는 아마도 사람한테 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고 결론을 못 내겠고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그룹 2B인데 아무래도 322개로 많죠. 그룹 3는 사람한테는 아마 발암성이 없는 것 같아. 확실해. 그런 게 이제 500개인데 여기 커피도 들어가. 옛날에 커피는 발암물질로 분류됐었어요. 근데 이제 커피가 확실히 아니다. 오히려 심장병과 이런 걸 더 좋게 예방하고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은 발암물질이 이제 아닌 걸로 완전히 이제 분류가 됐죠. 이렇게 해서 그룹 1, 그룹 2A, 2B, 그룹 3까지 이런 발암물질이 분류가 있어요. 그룹 1은 진짜 사람한테 나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철저히 통제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통제 하나 많아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술하고 그다음에 담배가 들어가 있거든요. 잘만 하잖아요.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근데 다 암이 걸리느냐? 뭐 그런 거는 용량의 차이가 다 있다는 거죠. 담배는 뭐 당연하지만 술은 어느 정도 먹으면 이제 암과는 상관없고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암에 상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2A, 2B, 3인데 지금 아스파탐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처음으로 지정된 그룹 2B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혹시 뭐 발암성이 있을 것 같아. 앞으로 연구 좀 해봐. 내지는 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규제도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줘야 않겠니? 뭐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친숙한 발암물질 한번 보죠. 술, 그죠? 담배, 그 다음에 붉은 고기, 소고기죠. 뭐 다 발암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드라이 클리닝도 발암물질 또는 발암 환경입니다. 그 다음 미용사, 이발사, 직업적으로 헤어드라이어에 노출되는 사람도 발암과 가능성이 있다고 돼 있고요. 햇빛도 UV 때문에 자외선 때문에 발암물질 1급으로 들어가 있어. 1급. 그럼 우리 햇빛 받지 말까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교대 근무도 발암물질로 발암 환경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프라이 하면서 높은 온도에서 나온 증기들 이런 거. 그다음에 인쇄 인쇄 과정에서도 발암물질이 나와서 인쇄도 발암 환경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자세히 한번 얘네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러니까 술은 그룹에 어디에 속하고 드라이 클리닝은 그룹 어디에 속하는지 뭐 이런 걸 한번 같이 보면서 이번에 새로 정한 아스파탐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그래서 하이 레벨 오브 서튼티라고 해서 굉장히 확실하다. 그래, 그룹 1은 확실한 발암 물질이에요. 이거는 사람한테 확실히 발암 물질이다. 그다음에 내려갈수록 low level of the certainty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확실하지가 않아. 근데 뭔가 좀 앞으로도 과학적인 연구를 해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는 게 이제 그룹 이제 2A, 2B, 3인데 3에 뭐가 들어가 있냐? 커피 드링킹, 그다음에 그 원유,
그 다음에 수은, 뭐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파라세타몰 많이 먹었잖아요. 저기 그런 여러 가지 저 뭐죠? 그 그 발열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도 다 그룹 3고 그룹 2A는요. 프로버블리 카시노제닉 튜머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물 실험은 충분해. 동물 데이터는 충분한데 여기 동물 데이터는 충분한데 여기 보이시나요? 동물 데이터는 내가 안 보이네. 어디 갔지? 잠깐만요. 여기 동물 실험은 충분한데 사람 데이터는 확실치 않아 이거예요. 그룹 A는 동물 실험도 확실해, 사람 데이터도 풍부하고 많아 확실해, 기전적인 거 다 밝혀줬고, 그룹 2A는 동물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확실한데 사람은 아직 잘 모르겠어고 이 그룹 2A예요. 그다음에 그룹 2B 이번에 아스파탐이 들어간 거 동물 실험도 많지 않아. 그다음에 사람에서의 그런 어떤 증거도 확실치 않아. 이게 그룹 2B예요. 그런데 한번 그래도 너무 막 소비하는 건 안 좋지 않겠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자. 이런 뜻에 들어간 게 이제 그룹 2B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이번에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스파탐은 그래서 뭐죠? 기전적인 거 안 밝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동물 실험에서도 그렇게 증거가 오락가락해요. 사람 실험은 더욱더 사람에 대한 데이터는 더 없어요. 그게 그룹 2B예요. 근데 왜 지정했느냐? 그래도 이제 혹시 점증하는 위험이 있고 너무 이제 많이 소비도 하고 다 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데이터 상에 좀 약간 뭐 암을 일으킨다는 데이터도 있고 해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룹 2B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1급 발암 물질 한번 볼게요. 1급 발암 물질 담배, 그죠? 아스파탐이 무서워서 안 맞겠다면 담배는 절대 피면 안 되죠. 그다음에 술, 아스파탐이 무서워서 안 먹겠다면 술도 마시면 안 되겠죠. 햇빛, 이거 UV요. 그다음 방사선, 헬리코박터가 발암물질 1급이에요. 발암균 1급. 석탄 연소물, 여성 호르몬 있죠. 몸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 말고 먹는 여성 호르몬, 그거는 에스트로겐 단독도 그렇고 에스트로겐 더하기 프로제스틴 단독도 그룹 A, 그룹 1 발암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소방관, 왜냐면 늘 아주 탄 가연성 가스를 마시기 때문에 소방관도 발암 1급 환경으로 되어 있어요. 디젤 연소물. 우리 맨날 막 받고 다니죠? 디젤차 막 다니는데 그냥 걸어가잖아요? 디젤 연소물도 그렇고,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 B. 이거 다 발암물질인데, 근데 이걸 갖고 있으면서 또 술까지 마시면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발암물질 3종 세트잖아요. 간염 바이러스 복균자에, 지금 요새 복균자란 말 안 하죠. 만성 간염, 그 다음에 술, 담배. 요 세 가지 하는 분이 많아요. 우리 환자 중에도. 이러면 있죠. 발암물질이 3종 세트죠. 그 다음에 마약도 발암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화가 이 오일 페인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공육류, 소세지, 햄 같은 거는 1급 발암물질이에요. 알고 드시는 거죠? 부대찌개 같은 거. 저도 부대찌개 잘 먹거든요. 그 다음에 염장생선, 젓갈이죠. 그 다음에 나무분진, 성면, 이거 다 1급 발암물질이에요. 잘 먹잖아요. 그리고 별 문제 안 삼잖아요. 근데 왜냐면 용량의 문제거든요. 이게 조금만 노출돼가지고 나빠지는 게 있고, 진짜 강한 발암 물질은 조금만 노출돼도 암이 생기는 게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한 이런 1급 발암 물질은 담배를 제외하고는 적당한 양에서 조절하게 되면은 암의 발생이 좀 약해지죠. 물론 헬리코박터 같은 거는 이제 관리를 잘 해야겠지만, 헬리코박터도 뭐 궤양이 있고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치료하라고 돼 있고, 궤양이 없고 헬리코박터가 있으면은 뭐 치료는 그냥 환자 잘 상의해서 하는 식으로 좀 돼 있어요. 물론 이게 제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하는 것 중에서 1급 발암물질이 많아요. 이 2A는 뭐죠? 동물 실험 데이터는 충분한데 사람 데이터는 확실치 않아서 이거가 그렇게 좀 이렇게 낮죠. 1급보다. 근데 2급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2A에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보이시죠? 우리 커피, 차. 뭐 중국인들이 너무 뜨거운 차를 많이 마셔서 식도암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옛날에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뜨거운 음료를 막 덜퍼서 또 마시게 되면은 식도암에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2A예요. 그다음에 붉은 고기, 레드미트, 소고기잖아요. 소고기도 2A 발암물질이에요. 그럼 뭐 소고기 접촉도 안 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적당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 이런 게 있잖아요. 교대 근무도 발암물질이에요.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당뇨도 많이 생기고 심장병도 많이 생기고 암도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교대 근무를 그래서 발암물질로 철저하게 정하고 교대 근무 금지 이렇게 할 정도는 사람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트글라스 같은 거, 유리 있잖아요. 공예 유리. 그다음 튀김, 이 프라이죠.
그다음에 미용사 이발사 가스는 헤어드라이어. 그러니까 직업적인 노출이 되게 되면은 바람이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유 작업, 정유 공장에 있는 분들. 그러면 다 발암 물질이게 그렇지 않죠. 2A잖아요. 그래서 동물 실험은 풍부하게 얘네들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건 확실하나 사람한테 있어서는 좀 다르다. 왜냐면 종이 다르면 좀 다르거든요. 영장류와 개와 뭐 그렇게 다르니까 이게 2A 발암 물질이에요. 그럼 이거 알면은 막 예를 들어서 교대 근무가 발암 물질로 지정됐습니다. WHO에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언론의 히스테리 그다음에 또 잘 해석하지 못한 사람들의 호들갑 뭐 내지는 뭐 또 조회수 올리려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투비 발암 물질 볼게요. 이제 이게 아스파탐이 여기에 속해요. 휘발유. 그렇죠. 그럼 우리 휘발유 막 넣잖아요. 셀프 주유소에서. 그거 그럼 제가 손 닿으면 그게 암이 되나요? 그것도 용량이 있는 거죠. 디젤유. 디젤 연소물은 그룹 2A지만 디젤유 자체. 그다음에 알로에도 있네요. 알로에베라도 투비 발암 물질이고 드라이클리닝 있어요. 그러니까 세탁소 하는 분들도 투비 발암 물질에 노출되는 거죠. 전자파, 휴대폰 같은 거. 그다음에 자기장, MRI도 있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거든요. 용량. 얼마나 많은 용량에 노출되는가가 발암 물질을 결정하는 거지. 뭐 우리 맨날 셀룰러 폰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 여기서 이제 전자파 나오잖아요. 이렇게 REF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하여튼 라디오 까먹었다. 하여튼 라디오 프리퀀시 필드인가?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인쇄업. 그다음에 아까는 에스트로겐 1급 발암 물질이라고 했죠. 여성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또 하나 뭐 있죠? 프로제스틴. 프로제스틴도 이제 약으로 나온 프로제스틴 2B 발암 물질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스파게티나 피자 먹을 때 막 느끼하니까 시켜 먹는 피클. 피클도 2B 발암 물질이에요. 타일 공장에 근무하는 거. 그다음에 무기 수준의 텅스텐 가공이래요. 그러니까 뭐 전 잘 모르겠지만 무기 수준의 텅스텐 가공에서 좀 뭐가 더 많이 나오죠, 보죠. 그다음에 흑연도 예, 투비 발암 물질이에요. 그다음 아스파탐 이번에 결정됐죠, 아스파탐. 그래서 이게 투비 발암 물질이에요. 투비 뭐냐? 동물 실험도 제한돼 있고 사람에 대한 증거는 더욱더 적어요. 그런데 왜 지정하는가? 뭐 지정하는 이유는 따로 있겠죠. 그래서 아스파탐 왜 발암 물질이 들어갔나 보면은 쭉 이렇게 서치해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걸 계속 서치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파탐에 대해서 아스파탐이 암과 좀 관련이 있다라는 논문이나 어떤 증거가 좀 나오는 거, 뭐 약간 좀 의심스러운 게 좀 나온다. 연구에서 이렇게 그럴듯한 논문도 있고 안 그렇다는 논문도 있고 막 이제 그런 노이즈가 증폭이 되면은 WHO 입장에서는 이걸 아마 요걸 한번 좀 대중에게 약간 경각심을 주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진행해야겠다. 뭐 그런 수준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 그 FDA도 어느 나라 식약청도 어느 나라도 현재 아스파탐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 이거 이후에도 그렇게 아스파탐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 보죠. 또 여기 뭐라고 하면 The food additive aspartame was accorded high priority for evaluation by the IARC monographs program based on emerging cancer evidence in humans and in laboratory animals.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떤 노이즈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위원회가 언제 정했냐면 리옹에서 프랑스에서 이제 6월 6일 날하고 6월 13일 날 여러 가지 미팅을 했죠. 그래서 한 134번 미팅 4번째 미팅인가 보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스파탐을 우리가 좀 주의하자라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WHO 산하 IRAC하고 잭파 두 군데에서 하는 일이 좀 다른데 첫째 IRAC는 가능한 한 발암 물질을 서치하고 그다음에 지정을 일단 해요. 이거 발암 물질 위험성이 좀 있어. 이거는 좀 우리가 용량과 등급을 좀 정해봐야 되고 연구를 해봐야 돼. 했을 때 이제 이번에 발표한 게 이제 아이락에서 발표한 거고 그래 그렇다면은 이제 또 논문 서치를 쫙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보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발암이 위험이 있는가 뭐 예를 들어 1% 0.001% 정도면 아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허용 용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냥 딱 닿다고 해서 바로 암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마다 어떤 물질은 정말 흡입만 해도 암이 되는 정말 독성 깊은 실험실 레벨에서만 쓰는 게 있지만 대부분의 아까 보셨다시피 이거 뭐 햇빛도 있고 뭐, 뭐 술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허용 용량을 지정하는 게 잭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락은 얼마 전에 이제 6월 27일 날 발표한 거고요. 잭파는 7월 14일 날 이제
이걸 정해서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아마 이제 아스파탐이 지금 현재 하루 허용 용량 40mg인데 그거는 이제 다이어트 콜라 같은 이런 무설탕 같은 거가 한 하루에 20캔 먹을 용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 세이프트 레벨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1981년에 아스파탐 세이프트 레벨이 정해진 거래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다시 정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전망과 대책을 보시면 일단 겁내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겁낸다면 우리는 술은 전혀 마시면 안 되고 고기도 먹어도 안 되고 소세지 뭐 부대찌개 먹어도 안 되고 그다음에 프라이도 안 되고 그다음에 헤어드라이 많이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아스파탐의 발암 위험도 지금 지정한 것조차 붉은 고기보다도 낮고 술보다도 낮고 심지어 교대금은보다 낮아요. 그다음에 오히려 어떤 역작용이 있을 수가 있냐면 사람들이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요즘처럼 SNS 하도 호들갑을 떠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하고 막 공포,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아니라 너무나 여러 그 사회 각 분야로부터 과도한 정보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그냥 누구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포가 어떤 게 되냐면은 당뇨병 환자들한테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고 설탕 소비를 증가시켜서 당뇨병이나 심장병 등의 발병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설탕은 발암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스파탐 2B니까 설탕 먹을래? 이건 안 되잖아요. 이게 설탕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비만, 당뇨, 심장병 뭐 이런 거하고 너무나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파탐의 안전한도 섭취량은 대부분의 사람이 하루에 섭취하는 양보다 훨씬 많아요. 뭐 다시 정해지겠지만 그래도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는 아스파탐을 피해야 할 함적이고 공간 과학적 증거는 없어요. 투비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같은 경우 지금도 뭐 다이어트 콜라 잘 먹고 그다음에 인공감미로 들어간 거 잘 먹어요. 그리고 저희 당뇨인 이제 저한테 오신 당뇨 환자분들한테도 무설탕 음료 먹어도 되느냐면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아스파탐이든 뭐든 그렇게 그 아스파탐이나 이런 거 먹어서 당뇨 올라가는 걸 피하고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하고 아스파탐을 많이 먹어서 암이 생기는 그 위험도가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스파탐을 그렇게 뭐 피하거나 아니면 뭐 여태까지 드신 아스파탐에 대해서 불안해할 근거는 없으니까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아마 제가 봤을 땐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